녹화를 시작합니다. 아니잖아. 무거웠잖아. 쉽잖아 지금. 동소 회장님이잖아. 오히려 좋아. 오. 뭐야 이거? 장난. 그래서 했잖아. 저녁이다. 왜 저녁이다. 아니 자꾸 씨발 이거 일반으로 올린다. 잘 앉아. 자리에 앉았어요. 자, 오늘 이 발전과 지구 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핵발전은 두 가지가 있다. 핵발전. 네? 핵발전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먼저 핵분열 발전, 그리고 핵융합 발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찌됐든 핵분열 발전이나 핵융합 발전이나 공통점은 이 분열 전 또는 융합 전의 질량이 더 커요. 그래서 이 질량 결손에 인한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그 에너지는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핵분열 에너지 또는 핵융합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열하고 안정되기 위해서 융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핵분열 발전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핵분열 발전이죠. 핵분열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우라늄 원자핵이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우라늄 원자핵은 질량수 235짜리를 사용합니다. 질량수 235짜리 우라늄을 사용하고, 우라늄 원자핵이죠. 원자 번호는 92번인데 우라늄 원자 중성 상태 우라늄 원자핵이 아니고 전자가 없는 우라늄 원자핵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핵을 때리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우라늄 원자핵을 때릴 때 중성자의 속도가 조금 느려야 됩니다. 중성자의 속도가 빨라버리면 숑숑숑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느린 중성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느린 중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자로 안에 감속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품이 필요하죠. 부품이라든가 물질이 필요하죠. 알겠어요? 네. 감속제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우라늄 원자핵을 잘 때리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숑숑숑 지나가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느린 중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감속제가 필요하다. 알겠냐? 네. 알았다 그래 친구들. 느린 중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감속제가 필요하다고. 속도가 빠른 중성자는 안 돼요. 그래서 느린 중성자를 우리가 속도가 느린 중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감속제를 사용하는데, 이 감속제는 주로 흑연이나 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둬라. 알겠지?
흑연이나 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앞으로 올라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느린 중성자 우라늄 원자 핵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상대적으로 작은 원자 핵으로 쪼개지면서 또 중성자가 2개 내지 3개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중성자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죠.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해야만이 적절한 양의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해 주는 그런 물질을 제어봉이라고 하죠. 제어봉으로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지. 알겠냐? 예, 중성자를 흡수해서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중성자가. 그래서 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하는 걸 제어봉이라고 그래요. 원자로 안에는 제어봉이 있고 제주도에는 한라봉이 있어요. 와. 선생님 수미동에 나왔어요. 볼. 그 제어봉은 이제 주로 카드뮴이나 붕소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중성자가 튀어나와서 연쇄적으로 우라늄 원자 핵을 때리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중성자를 흡수해서 반응에 참여하는 중성자의 수를 줄이는 물질, 이게 카드뮴이나 붕소야. 카드뮴이나 붕소를 제어봉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자로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원자로죠. 제어봉도 있고, 또 안에 또 감속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핵 분열을 통해서 얻어진 그 열 에너지가 물을 데펴요. 물을 데피면 증기가 나와서 여기 터빈이라고 하나? 여기 프로펠러 같은 거를 돌려요. 그럼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죠. 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냐? 네. 그래서 터빈을 증기 발생기의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키요. 요거 터빈이라고 그래. 터빈을 회전시키면 맞물린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류가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어떤 원자 핵을 쓰냐면 이런 원자 교과서에 나와 있죠. 우라늄 질량수 235짜리를 사용한다. 이런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이잖아. 그죠? 이게 원자 핵이야. 원자 핵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됐냐? 원자 핵은 이렇게 빨간 구슬하고 파란 구슬 아니죠. 흰색 구슬로 돼 있어요. 빨간 구슬은 뭔지 아냐?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하얀 구슬은 뭔지 아냐? 중성자. 여기 중성자 얘기. 하얀 구슬은 중성자. 졸지 마, 이쌍 쫑가네 새끼들. 빨간 구슬이 뭐라고? 양성자. 양성자. 하얀 구슬은 뭐야? 중성자.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자 핵이라 그래요. 예. 네, 핵이다. 그러면서 분열이 되면서 중성자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죠? 한 개였던 중성자가 3개로 변했네요. 그럼 또 다른 우라늄 원자 핵을 때리죠. 이렇게. 아프지? 예. 네, 때립니다. 이 시계 뒤로 와 있죠. 하는 시계. 버리장머리 없이 겁 대가리들이 없어요. 우라늄 원자 핵을 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다른 중성자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엄청 많이 튀어나오죠. 2개 내지 3개 튀어나옵니다. 네. 기하급수적으로 튀어나와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 분열 발전이라고 하면 우라늄 원자 핵을 사용하는데 주로 뭘 사용한다고? 우라늄 원자 핵인데 원자 번호 몇 번? 92번인.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 볼까요? 제가 한번 적어 줄 테니까 교과서 따라 좀 적어 봐라. 요거는 지금 여기 봅시다. 원자 번호 92번. 오케이? 그다음에 질량수가 235짜리. 이 우라늄 원자 핵이죠. 이놈이 이제 중성자 우리 01N으로 표시하죠. 얼마 먼저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면 보니까 38, 94. 38, 94의 스트론튬. 네? 스트론튬과 이렇게 그다음에 54, 140. 140에 보니까 크세논이 만들어지고 2배의 중성자 N 되고요. 플러스 얼마의 에너지가 나오냐면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오케이?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자, 이걸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해석.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보시면 요 양성자의 개수, 여기 양성자의 개수 합치면 얼마지? 92지. 그죠? 여기 이제 분열 후에 얘네들을 합쳤어요. 요 0이니까 2 곱하기 0이나 이거 합치면 얼마지? 90이 나오네. 이 경우는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양성자의 개수가 이퀄이 성립하는 그러한 경우죠. 성립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래쪽은. 그러나 위쪽은 항상 맞아야 돼요. 위쪽은. 여기 235하고 2를 더하면 이것이 뭐냐면 질량수죠. 질량수. 질량수는 뭐에다 뭘 더한 거지? 응?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를 더한 거죠. 네. 이걸 더한 거를 말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몇이냐? 236이죠. 네. 236입니다. 그래서 이걸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이걸 핵입자 수라고 그래. 핵입자의 수. 그럼 여기 94하고 140하고 2를 더하면 얼마 나오니? 네? 94, 142를 더하면 1이요? 236이죠. 예. 질량수는 성립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핵분열 반응식은 양성자 수 이퀄 반응 전의 양성자 수, 반응 후의 양성자 수가 92, 92로 성립이 되죠. 그러나 이제 이 밑에 식은 성립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성립하고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핵 입자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236으로 이 경우요. 그죠? 성립합니다. 그러면 전체 핵 입자의 수가 236이죠. 그죠? 그리고 이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게 이제 방출 에너지죠. 방출 에너지. 그죠? 이 방출 에너지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으로 얻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방출 에너지가. 이 델타 M이 뭐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죠. 네?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 그 다음에 C는 뭐지? 광속도죠. 광속도,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좀 애워도요. 굉장히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서 구한다. 여기에 방출 에너지는 델타 MC 스퀘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핵 입자 전체 핵 입자 수가 몇 개지 지금 이 반응에서?
전체 핵 입자 수가 36개죠. 입자 수가 236개입니다. 그러면 그 핵 입자 한 개당 방출 에너지가 얼마냐면 236개일 때 방출 에너지가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지. 그죠? 전체 핵 입자 수 236개가 있을 때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야 돼. 핵 입자 한 개당 방출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죠? 전체 핵 입자수 236개 분의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눠야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약 0.84 메가 다니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한 개. 이렇게 단위가 얻어지죠. 이 핵 입자 한 개당 방출 에너지는 0.84 메가 일렉트론 퍼 한 개당. 그러니까 핵 분열에 있어서 핵 분열 반응 지금 이 경우죠. 이 경우 핵 분열 반응에 핵 입자 한 개당 방출 에너지는 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았냐? 그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핵융합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융합 반응. 대표적인 핵융합 반응은 이제 지금 이거 핵 분열 발전 핵이야 핵 중성 원자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핵융합 발전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지금까지 핵융합 발전 뭐죠? 뭘 했었죠 우리가? 친구야? 핵 분열 발전이었죠.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잘 안 보일 텐데 핵융합 발전의 그 예를 이거 지워도 되겠냐? 지워도 되겠어?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말고 잘 봐뒀다가 사전 한번 양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 발전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라. 핵융합 발전 이쪽에 적기가 좀 애매해서요.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이거 핵 분열 발전의 하나 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핵 융합 발전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핵과 핵이 결합하는 걸 융합이라고 해요. 오케이? 핵과 핵이 결합하는 거를 융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핵융합 발전이죠. 핵이 융합되면서 전기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 발전의 예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12H 플러스 중수소 원자 핵하고 13H 플러스 삼중수소 원자 핵을 주로 사용해요. 얘는 이제 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2,4 헬륨의 원자 핵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튀어나왔어요. 01N 중성자가 튀어나왔고 플러스 방출된 에너지가 얼마냐?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네요. 그죠? 여기 이제 핵융합 발전 시 핵융합할 때 방출된 에너지죠. 핵융합 시 방출 에너지죠. 핵융합 시 방출 에너지. 그죠? 맞다 그래? 네. 요 방출 핵융합 시 방출 에너지도 뭐 어떻게 보냐면 델타 M 곱하기 뭘로 구해? C에
제곱으로 구해요. 항상 이쪽이 이제 이쪽을 우리가 이제 반응 물질이라고 그러죠. 반응 물질. 네? 반응 전 물질 이렇게 해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반응 후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응 전 물질과 반응 후 물질을 비교해 보면 항상 반응 전 물질이 좀 커요. 질량이 좀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델타 M은 어떻게 보냐면 반응 전의 질량, 반응 전 물질에 뭘 빼죠? 질량에서 빼주기를 반응 후 물질의 질량을 빼죠. 이걸 빼야죠. 그죠? 왜냐면 얘가 더 크니까요. 곱하기 광속도의 제곱. 광속도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구하죠. 자, 여기도 한번 보면요. 여기 아래쪽 보실래요? 양성자 개수, 여기 양성자 개수 몇 개지? 2개지. 그죠? 여기도 2, 여기 0, 2죠. 아래쪽에도 성립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질량수 2, 3 합치면 몇 개지? 5개죠? 5개. 질량수 5개네요. 여기도 4, 1 합치니까 5개입니다. 성립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저 반응전 물질을 보면 반응전 총 핵 입자수가 몇 개냐? 네? 반응전을 봐야 돼, 반응전. 반응전, 반응 후. 예? 총 핵 입자수가 몇 개야? 총 핵 입자수가 몇 개지? 5개죠. 네. 총 핵 입자수가 5개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5개가 있을 때 방출된 에너지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야.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한 개당 방출한 에너지가 얼마냐? 핵 입자 한 개당 방출 에너지를 구해보자. 방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구하죠. 전체 5개로 나눠야 되죠.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럼 계산하면 3.52네요. 3.52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개죠. 예. 얘는 이제 한 개당 3.52 메가 일렉트론 볼트고 아까는 한 개당 0.84 메가 일렉트론 볼트였죠. 네. 누가 더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지? 왼쪽 거 더 많이. 핵융합 발전이 더 좋아요. 그 한 개당 핵입자 한 개당 방출한 에너지 값이 크죠. 그죠? 핵융합 발전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냐? 네? 네. 알았다 그래? 네. 전전전전진이야 지나 쫑간나 쉽게 얘기해.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봅시다. 자, 우리가 핵 발전의 장점은 화력 발전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므로 화력 발전을 대체 가능하다. 이런 핵 발전의 단점, 매장량의 한계가 있다. 발전 과정에서 사용한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어 해수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거기 물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어서 물고기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수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사능 유출 위험, 방사성 폐기물도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그 어려움이 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원자로에서 생성된 그 전기는 교류다.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터빈에 맞물려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류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Do you know? Yes.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광자가 뭔지 아냐? 빛광. 예, 빛광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할 때 그 두 개의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든대요. 이 두 개의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든 태양광 발전의 최소 단위를 셀이라고 해요. 셀. 알겠냐? 예.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단위가 뭐다고? 셀. 셀이야, 셀. 알았냐? 예. 셀이 모이면 뭐가 된지 아니? 셀이 모이면요? 셀. 모듈이래, 모듈. 셀이 모이면 모듈이 모이면 뭔지 아냐? 패널이 되고 패널이 모이면 뭔지 아냐? 하모니. 어레이가 돼, 어레이. 알겠습니까? 네. 알았다 그래. 예. 다시 보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셀 태양광 발전의 최소 단위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든 최소 단위 뭐라 한다고? 셀이 모이면 모듈이 모이면 패널이 모이면 어레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양광 발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P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에다가 13족 원소를 첨가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최각전자만 따지면 7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14족 원소하고 그 13족 원소의 최각전자만 따지면 7개인데 그 다음에 이제 N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에다가 15족 원소를 첨가해서 만들기 때문에 N형 반도체는 최각전자만 따지면 9개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위쪽이 N형 반도체, 아래쪽이 P형 반도체로 이렇게 접합을 시켜요. 꼭 이 아래가 아니더라도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에 N형 반도체, 반대편에 P형 반도체를 놓고 햇빛을 받는 쪽이 N형 반도체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P형 반도체보다 전자가 많다고 봐야죠. 그죠? P형이나 N형이나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상대적으로 최각전자가 누가 더 많냐? 이걸 따지면 N형이 많아요. N형 반도체가. 그래서 N형 반도체를 네거티브 반도체, P형 반도체를 포지티브 반도체라고 그래요. 햇빛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전자들이 N형 반도체로 이렇게 확 튀어 올라와 버려요.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전이차가 생겨버려요. 이렇게 전자가 슝 올라온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N형 반도체의 전자가 모이면서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죠. 에? 이러한 전자의 이동을 우리는 전류의 흐름이라고 보는데 결국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의 방향을 정했다. 그래서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류는 직류야. 직류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과 또 그 전류의 세기가 일정해요. 반대로 풍력 발전은 이 풍자가 무슨 풍자인지 아냐? 바람풍입니다. 풍력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는 교류죠. 교류. 풍력, 수력,
핵융합, 핵분열, 화력, 전부 조력 이런 것들 다 교류야. 교류인데 태양광 발전 얘는 직류야. 자, 그러면 풍력 발전기의 그 에너지 전환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날개가 돌아가겠지. 예? 이 날개 밑에 있으면요, 슝슝슝 소음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류가 나와요. 결국 풍력 발전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기계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기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장치다. 반대로 이 풍력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풍력 발전 또는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대요. 유지 보수가 간편하대요. 하지만 일조량의 영향을 받겠죠. 빛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설치 면적이 넓어요. 이거 셀 하나만 가지고 전류를 많이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설치 비용이 높죠. 비싸요. 그다음에 반사되는 빛이 인간이나 축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네. 빛 반사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제 풍력 발전의 장점은 뭐냐? 설비가 간단하대요. 우리가 만들어진 거 조립만 하면 되니까. 설치 기간도 짧고요. 만들어진 거 조립만 하면 되니까.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 풍력 발전기는 주로 저 서해안 쪽, 대륙붕, 바다가 수심이 얕은 지역에 콘크리트로 바다 밑까지 기둥을 설치한 다음에 바다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기둥이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날개를 블레이드라고 그래요. 블레이드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 해상 풍력 발전기도 있고 또 대관령 같은 데 보면 산악 풍력 발전기도 있죠. 그래서 국토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 날개가 돌아갔다가 멈추고 또 돌아갔다가 멈추고 이래요. 또 밑에서 소음, 윙윙윙 소음 발생하죠. 또 이 발전기가 돌아가는 줄 모르고 이 새들이 날아오면서 이게 부딪혀요. 충돌해. 그리고 여기 날개 사이에 끼어요. 그럼 날개가 안 돌아가고요. 고장나고요. 그죠? 새들이 발전기 날개에 충돌을 해서 또 이러한 풍력 발전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악 지역이나 그 바다, 수심이 얕은 바다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자연 경관을 훼손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풍력 발전기의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제 수심이 얕은 지역에 해상 풍력 발전기의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이 바다 깊은 곳까지 이 기둥을 박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타워를 설치한 다음에 수면 위로 이렇게 이제 블레이드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얘가 돌아가면서 바람을 받으면 돌아가겠죠? 옆에 터빈이 돌아가고 옆에 맞물려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바다 밑까지 요 기둥을 박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러한 기둥 요 구조물들 또 요 날개가 수명이 한 20년밖에 안 된대요. 부식되고
또 산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20년 안에 또 얘네들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 그죠? 또 다른 어떤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죠. 20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니들 나이 먹고 나중에 임플란트도 하겠지만 임플란트도 수명이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야. 임플란트도 진짜 좋은 거는 한 20년 안짝 사용하죠. 그죠? 또 다른 또 이빨 또 그 뭡니까? 뼈 이식한 다음에 또 이빨 박아야 돼. 이런 거 과정을 거치죠. 얘도 뭐 수명이 뭐 몇백 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식되고 산화되고 하면서 한 20년밖에 안 돼. 얘네들 처리하는 것도 골칫덩어리죠. 보실래요? 자, 이런 풍력 발전의 원리. 바람이 불면서 날개가 돌아가죠. 터빈이 돌아가죠. 발전기 돌아가죠. 그리고 바람이 강해야 되고요. 이 날개의 길이가 좀 더 길면 좋대요. 날개의 길이가 길면 전력 생산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태양광 발전에 이렇게 보시면요, 셀, 모듈, 패널, 어레이 이렇게 대용량 셀의 집단, 어레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어레이 여기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전류가 직류야.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는 게 인버터래요.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진 게 인버터. 알겠니? 여기 보실래요? 직류는 빨간색이죠. 교류는 파란색이죠. 직류 빨간색, 교류 파란색.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빨간색이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가정이나 뭐 상가 등에는 이제 파란색의 전류가 오죠. 인버터로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대용량 셀의 집단을 뭐라 한다고? 어레이. 네?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류는 무슨 전류? 직류.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는 기계? 인버터. 아까비. 쫑갔나 이 새끼. 알겠냐?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 전지를 여러 개 모아 만든 모듈을 다시 여러 개 조합한 어레이 형태로 설치되고요.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좀 차이가 있죠. 태양열 발전은 태양열로 끓인 물의 증기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고,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뭐가 더 좋냐고? 네. 에너지 효율은 그 태양이 들어가, 태양 때문에 달려지기 때문에 광은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싸요? 예, 어레이 이런 거 설치해야 되니까. 인버터 있네요.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기기가 있어요. 예?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발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핵 분열 발전과 핵 융합 발전에서 핵 입자 한 개당 방출되는 에너지를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고, 항상 핵 분열이나 핵 융합할 때 위의 값은 변하지 않지만 아래 값은 변할 수도 있다. 위의 값이 뭐였지? 위의 값이요? 위의 값, 질량수. 질량수는 안 되네요. 네? 예. 자, 이렇게. 무슨 말이냐? 예. 나머지 이제 개념 정리 한번 볼까요? 핵 발전 다 했어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